안녕하세요. 자, 사회 중에서 법과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자, 이제 공무원 사회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작년 국가직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좀 깊이 있는 것들이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서울시 구급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쉬워졌고요. 자, 올해 국가직, 그러니까 2014년 국가직 사회는 실수만 안 하면 다 마칠 수 있도록 쉽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를 보면 지금 법과 정치하고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제가 제일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경제가 6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5문제로 줄었습니다. 자, 결국은 경제가 줄어들었다는 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난이도를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법과 정치가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사회문화가 5문제. 아마 이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의 가장 큰 관점, 이거 봐두시고요. 그래서 방법 이론론과 방법 이원론, 아마 이 정도 잘 봐두시면 사회문화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자, 경제 같은 경우는 5문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좀 어려운 파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프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단락적으로 외워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 경제는 그래서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프 갖고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법과 정치. 법과 정치는 10문제인데 제일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다만 10문제 중에서 실제 정치 파트는 원래 이제 헌법, 기본권이랄지 이런 파트들, 헌법과 관련된 거랄지, 선거쟁송이랄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따지면 헌법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따진다면 정치의 문제는 3, 4문제밖에 안 돼요. 주로 이제 법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법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좀 다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어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의 원리랄지 행정법의 원리랄지 또 형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랄지 이런 복잡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이 상속 문제, 사회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정치 파트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따른 각각의 입장들이 좀 중요한 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은 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었지만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반드시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든 반드시 좀 봐둬야 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법이야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잡아가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충 자료를 드렸는데 이건 말 그대로 보충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보실 때 교재가 요약집 형태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를 일단 교재 안으로 맞춰주세요. 너무 많이 넓히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교재 안으로 맞춰주시되 문제를 풀거나 기출문제 풀거나 또는 교재를 보실 때 요약집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참조 자료로 제가 드린 보충 자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자료 잠깐 한번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내용인지 잠깐 안내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다가 이제 때로는 보충 자료를 활용할 때도 있겠죠. 자, 파트 1에서 보시면 먼저 아테네의 민주정치입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꼭 봐두셔야 될 내용, 거의 필히 한 문제 나온다라고 이제 봐두셔야 될 겁니다.
예, 아테네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의 모든, 우리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거의 모든 통치 체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왕정. 예, 왕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귀족정. 그 다음에 금권정. 그리고 참주정. 마지막으로 민주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건 이제 역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서보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아테네 민주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건 필히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아테네 민주정치가 왜 이렇게 흐름을 탔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이 생겼다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왕이 통치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 청동기 시대 이후에 부족 국가에 이제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나를 따르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왕정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런 과정에서 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이제 왕과 신하들 간의 다툼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정복 전쟁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 또 장군들이 힘이 세지게 되면서 정복 전쟁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승전을 한 장군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장군들의 힘이 세지게 되면서 이제 귀족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왕은 처음에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왕조를 개창하고요. 그 다음에 한 2대, 3대까지는 훌륭한 이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안일에 빠지죠. 예, 온실속의 화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복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이제 귀족들이 힘이 세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금권정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금권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권정으로, 왜 이제 귀족정 하다가 금권정으로 넘어갔을까라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전쟁 과정에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전쟁 과정에서 장군들의 힘이 세져서 이 귀족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수많은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했을 것이다. 자,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면 식민지 무역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또 착취 경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수탈해 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대개 이제 귀족들의 이제 세력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강력한 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이런 전쟁 과정에서, 식민지 전쟁 과정에서 그리스에서 중장비 보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무장 보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장을 시키려면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전쟁 기술들이 조잡하고 전쟁 무기가 조잡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를 점령해 갈 때,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고요. 동방 원정을 하게 될 때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군들은 다른 게 아니었고 창을, 아주 긴 창을 이렇게 맸다고 해요. 그래서 긴 창을 드는데 10m짜리 긴 창을 들면 한 사람이 못 들겠죠. 그래서 뒤에서 서너 명이 같이 들고 창을 길게 해서, 그러니까 적들이 오기 전에 먼저 찌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전술로 이제 그렇게 동방을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장을 잘 시킨 군대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무장을 시키죠. 네, 그래서 중장비 보병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무장 보병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무장을 시키고 갑옷을 만들고 좋은 창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장비 보병들, 이 중무장 보병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때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강력한 사명을 거느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는 전부 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다들 하고 있는 건데, 전쟁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서러운 게 그런 거죠. 돈도 없는데 권력도 없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몇 프로가 다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도 상위 거의 20%가 국부의 4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게 됩니다. 권력은 없어도 먹고 살게 해준다랄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경제권, 정책 권력 다 소수가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참주입니다. 참주 같은 경우는 강력한 독재자를 말합니다.